오늘도 어김없이 어그로를 끌어보기 위해 등장. 과하게 끌어주세요. 안 돼. 아니, 네, 그 요즘에 배럴 에이지드 소주가 네. 인기를 끌었잖아. 사실은 애초에 시작은 그거였지. 화요 일품질로 시작을 했지. 다들 실험을 하고 있었고 우리도 이제 오크 숙성하면 꽤 그럴싸한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사실 따지고 보면 브랜디도 오크 숙성이지. 그리고 뭐 하다못해 진도 배럴 에이지드 진이 나오고 또 뭐 있니? 뭐 일단 뭐 쉐리나 이런 애들 다 기본적으로 배럴 에이지드 깔고 가니까. 그죠. 소주도 뭐 배럴 에이지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은 해.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본은 없지만 원래는 이제 항아리 온기 숙성이 이제 정석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많아. 이걸 숙성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냥 안정화 뭐 이 정도니까 실제로 유의미한 화학 반응이 있느냐 없냐 가지고도 말이 나오고 또 심지어 맛 차이가 있다 없다 가지고도 말이 나오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정도를 이제 뭘로 느꼈느냐? 그 원소주에서 느꼈지. 원소주 오리지널 있고 스피릿 있고 한번 그러지 않았나? 네. 이제 하나는 숙성한 거고 하나는 안 한 거잖아. 레시피가 다른지는 뭐 자세하긴 모르겠다만. 네. 아무튼 소주의 종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좀 이쯤에서 한번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뭘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소주는 소주인데 이게 약간 위스키 라이크로 자꾸 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왜 이제 위스키와 이제 뭐 소주도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 그렇죠. 곡류에 따라서 다르지. 뭐 감자, 고구마, 뭐 쌀, 보리 종류도 엄청 많지. 네. 증류 방식도 많지. 뭐 칼럼 스틸 하는 데도 있고 감압식이 하는 데 있고 소주꼬리 하는 데 있고 단식 증류 하는 데도 있고 누룩 쓰는 곳, 효모 쓰는 곳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희석식 소주 때문에 참 어려워.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얘기 핵심 뭐냐면 위스키의 대체품이 소주여서는 안 된다. 소주는 소주고 위스키는 위스키인 거지. 대체품이 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약간 물론 의도적으로 위스키 대체품이라고 홍보하는 데는 없어. 없긴 한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대표적인 게 그 화요 XP를 이제 쌀벤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그다음 최근에 배럴 에이지드 소주 계열들이 다들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지. 지금 이제 전통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려면 1년 이상 숙성하면 안 된단 말이지. 네. 어떤 거는 이제 숙성한 거랑 안 한 거랑 섞는 오크전 같은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숙성을 길게 가져가고 애초에 전통주가 타이틀을 못 붙이기 때문에 숙성 길게 가져가는 소주도 있고, 참 뭐랄까 그것도 있었어. 화요가 그 아마 주류 품평회에서 해외 거기서 이제 그레인 위스키로 상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화요에서 절대 의도한 건 아니야. 절대 의도한 건 아닌데 그게 아마 내 생각에 모든 거의 시발점이었던 것 같아. 나도 이게 정확한 건 아니야. 정확한 건 아닌데 유럽의 수입사가 아마 프랑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입사가 이제 주류 품평을 내려고 카테고리에다가 이제 그레인 위스키로 카테고리를 넣어서 한 게 이제 어떻게 되게 와전 해가지고 약간 위스키 대체품 이미지가 들어가 버린 게 아닌가. 그냥 화요는 맛있는 술인데 그러니까 굳이 사실 그렇잖아. 싱글 몰트도 아니고 싱글 그레이는 어쨌든 생산 단가가 싼 위스키를 통칭하는 건데 굳이 그 하위 카테고리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그러게요. 그냥 소주는 소주일 뿐이야.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는 애초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소주가 이제 몽고나 이쪽에서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감압식 증류기 쓰는 소주들이 이제 일본에서 많이 발달을 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소주 자체는 일본에서 많이 발달을 했지. 그렇죠. 모든 그 원인이 사실 희석식 소주에 있는 건데 그런 거지. 어찌됐든 중독 물질 같은 거잖아. 알코올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서민들한테 싸게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첨가물이나 이제 생산 방식에 굉장히 많은 유두리를 준단 말이야. 예를 들면 첨가물 뭘 섞어야 된다, 뭐 아스파탐이든 뭘 섞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증류 원액이 뭐 몇 프로 이상이기만 하면 소주로 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위스키도 똑같아. 위스키도 아마
30%였나? 만 넣고 나머지 딴 거 넣어도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데가 없는 것 뿐이지. 일본만 해도 우리 그 주정 섞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4.5리터짜리 팩트들은 위스키들. 네. 이 이제 그 일본어로는 이제 업무용이라고 위스키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어. 주정 들어간. 들어갔어요? 병에 있는 거랑 다른 소리 그러면? 아니지 뭐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카쿠빈 4.5리터랑 아니 그러니까 그 걔들 중에서 업무용이라고 쓴 애들 중에 좀 브랜드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정말 우리나라도 그랬고 원액 수입해가지고 주정 섞어서 위스키라고 파는 게 많았단 말이야. 그 규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규정이 엄청 빡빡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널널하지도 않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규정이 좀 느슨한 면이 스카치에 비교하면 있다는 거지. 위스키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 얘기하려는 거야. 이게 소주는 과연 위스키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냐 이거지.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그냥 그레인 위스키 아니냐.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니다. 소주는 소주고 위스키는 위스키고. 애초에 다른 주종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오늘은 이제 각 나라의 위스키 규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해볼 거야. 그러니까 일단 스카치의 오리지널은 스코틀랜드니까 스코틀랜드부터 얘기를 좀 해주면 여기는 뭐 애초에 오리지널이니까 제일 규정이 빡빡해. 제일 규정이 빡빡하고 그 뭐냐 무조건 첫 번째 규정은 몰트가 들어가야 돼. 그레인이든 아니든 몰트가 소량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몰티드 barley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싱글 몰트면 100% 몰트가 들어가는 거고 그레인이면은 이제 일부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또 하나가 무조건 이스트 효모 사용이 강제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누룩스잖아. 누룩스면 위스키라고 부를 수가 없다. 스카치 입장에서. 스카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증류기는 싱글 몰트는 파스틸, 그레이는 컬럼 스틸. 이거나 뭐 다른 증류기 사용해도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무조건 참나무, 오크통에서 3년. 나무 규정이 제일 빡빡해 스카치가. 이게 뭐냐 오크통이긴 한데 전에 썼던 오크통이 뭐냐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 아 뭐가 들어있었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 시드르 캐스크는 최근에서야 되네 많이 하고 있어. 사과 발효주. 그리고 자두 브랜디 이런 건 안 돼. 브랜디가 되는 건 꼬냑, 알마냑인 거고 아마 깔바도스까지는 될 텐데 아직 자두는 안 됨.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그 규제 풀리는 속도가 느리다에 가까운 거긴 한데 어쨌든 제일 깐깐하다. 그리고 이제 숙성 연수 관련해서는 이게 연도수 표기 규정이 제일 빡빡하거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에 이게 마케팅 용어이기도 한데 대표적으로 5년에서 30년 사이의 원액을 사용했어요 라는 표기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가들은 틈이 보이면 무조건 삐집고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포트엘렌 원액이 들어갔어요. 한 방울을 넣었는지 한국자를 넣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무조건 제일 어린 AYS라고 제일 젊은 위스키의 연도수만을 표기하게끔 강제돼 있어. 왜 그런 거 있었거든.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그넷 같은 거. 네. 시그넷에 표기는 못 하는데 이제 마케팅 용어로 이제 얘기하는 거야. 30년 넘은 원액 들어갔다. 이거를 이제 브랜드 앰버서더 입으로 떠들게 해야지 그 정식 문서엔 못 쓰게 만든 거야. 요런 이제 소위 말해서 제일 많이 만들고 제일 오래됐고 그리고 제일 꼼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규정을 빡빡하게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어디냐 우리 컴파스 박스에서 이제 좀 다 쓰고 싶다 나는 라고 한 거야. 어린 것도 안 어린 것도 다 쓰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좀 신기한 제품들 많이 내놨지. 뭔지 알지? 3년부터 30년 다 적은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고 아예 구성 비율까지 다 적어놓고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불법이에요? 원래 안 되는 건데 이제 싸워서 이제 앞엔 못 쓰고 뒤에 쓰는 거지.
원래는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규정을 근데 이 사람도 결국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런 이제 선구자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사실 애초에 이 규정이 생긴 이유가 그런 이제 사기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 구성비를 다 쓴다고 해서 실제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검증하니? 규정이 생긴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규정 마음에 안 든다고 들이박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네요. 사실 내가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성비를 공개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흥미를 일으키는 거는 사실 마케팅이라고 봐야지. 그쵸. 그거 레시피 공개했다고 해서 물론 나는 좋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케팅의 수단이 된 거지. 그 사람이 블렌딩을 잘한다 뭐 그거는 사실 좀 번외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규정만 봤을 때는 그 규정을 만든 이유가 사실은 이제 소비자 기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 거지. 그 사람들이 구성 요소를 못 쓰게 막으려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의도가 다른 거야. 스카치가 이제 규정이 엄청 빡빡하다 그러면 조금 느슨한 게 아이리시. 아이리시도 사실은 이제 원조 싸움에서 항상 우리가 먼저네, 너네가 먼저네 하는 데잖아. 네. 근데 이제 아이리시는 몰트를 안 한 곡물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보리가. 그러니까 싱글 몰트로는 못 쓰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원재가 다 영국에 있다. 일반 보리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금을 뜯으려고 영국이 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려고 일반 보리도 같이 섞어서 쓴 게 있기 때문에 영국 규정은 조금 더 느슨하다. 이제 싱글 파스틸 이런 규정이 있지만 싱글 몰트는 무조건 100% 몰트 사용인데 비해서 싱글 파스틸은 그 몰팅이 안 된 보리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캐스크 나무 품종이 제한이 없다. 아 오크가 아니어도. 아카시아 나무, 뭐 밤나무 다 돼. 뭐 체리, 뭐 그래서 특이한 캐스크 참 많이 나와. 아이리시가 뭐 채슈넛 이런 거 막 나오거든. 근데 이제 엄청나게 막 센세이셔널한 그런 결과는 아직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도는 많이 하고 있어. 근데 어쨌든 너도 알다시피 이 위스키란 산업이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과 나올 때까지 3년이잖아. 최소. 그러니까 이게 10년, 20년 막 장기로 가야 되는데 아이리시 자체가 아직은 되게 젊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려면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릴 거다. 그러겠네요. 어쨌든 여기도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몰트는 들어가야 돼. 아이리시도. 캐스크가 자유로운 거지. 몰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 똑같고 효모 들어가야 되는 건 똑같아. 그러니까 아이리시나 스카치나 무조건 효모로 써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큰 게 일본이니까 일본은 사실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뭐 특급 위스키 뭐 이런 거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다 일본에서 온 거거든. 사케도 뭐 본향조주, 뭐 청주, 뭐 음향주 뭐 이렇게 해갖고 대음향 뭐 이런 거 많잖아. 등급제가 있잖아. 위스키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정부 규정은 되게 널널하고 대신에 이제 그 너무 난잡하니까 스카치 아니 재패니즈 위스키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재패니즈 위스키 규정을 만들었지. 근데 아직은 이 협회 가입 자체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뭐 교토 위스키니 뭐 마치니 뭐 그런 애들이 아직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규정이 생겨서 이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제 협회에서 만든 규정이 있지. 어쨌든 재패니즈도 무조건 메가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기도 아이리시랑 똑같이 오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증류기 규제가 없어. 칼럼에서 돌려도 돼. 약간 이제 좀 널널하지. 근데 이제 반대로 재패니즈는 좀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어. 물 규제가 있어. 방사능 때문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 물을 사용해야 된다. 뭐 이게 왜 생겼을까? 해외에서 해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원액 사다가 물 타가지고 재패니즈라고 파는 거 막으려고. 그러면 해외에서 한 위스키를 일본 물을 섞어서 내면 재패니스가 안 돼요? 아니지 이제 일본에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물까지도 일본 물을 써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원액만 사서 해외로 반출해서 물 타서 재패니즈를 팔지 말라는 거지. 이제 물 규정이 조금 특이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옛날에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규정이다 보니까 그 소위 말해서
풍 재패니즈를 막으려고 한 거지. 근데 막 증유기 규제도 없고 캐스크 규제도 없는데 묘하게 물 규제만 빡센 게 재밌다. 그러네요. 미국은 완전 자유로워. 법원 빼고 그냥 아메리칸 위스키는 거의 규제 없다시피 해. 자유시장 자체. 사실 법원이 사실 제일 규정이 까다로운 거지. 우리가 이제 뭐 법원이라면 그뭐 몇십일을 좀 변주를 주는 거지. 뭐 곡물을 못 써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몇십일 조정하는데 뭐 호밀이 많이 들어갔냐, 뭐 옥수수가 많이 들어갔냐, 밀이 들어갔냐 이런 걸로 구분. 몰트가 강제되진 않아. 근데 몰트를 써야 돼. 좋든 싫든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효 당화 과정을 모르면 사실 누룩이나 뭐 이런 거는 당화랑 발효를 동시에 하는 거랑 당화 따로 발효 따로 하는 거랑 이런 구분이 따로 있거든. 누룩은 아마 당화랑 발효를 동시에 하는 걸 거야. 보리를 안 쓰면 당화를 하려고 하면 이제 효모나 이런 걸 따로 써야 되거든. 그래서 몰트가 많이 들어가기는 해, 일부. 왜냐면 이제 당화의 약간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게 몰트라서. 근데 그거 말고는 뭐 규제가 특별히 없어. 그냥 미국 내에서 만들면 아메리칸 위스키. 뭐 연속식 사용해도 됨, 단식 사용해도 됨 이런 거 있고. 숙성도 규제가 없어. 1분만 숙성해도 됨. 그래서 유난히 미국산 저가 위스키들이 많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지. 그래서 뭐 법원도 그냥 법원이라고 쓴 애들이 있는데 뭐 스트레이트 법원, 뭐 보틀린 본드 이런 규정이 추가로 따로 붙는 게 이제 그런 거야. 원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규정에 따르면 소주는 미국에선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대만. 대만도 이제 보리만 써야 되고 네. 대신에 그 여기도 증류기 규제는 없어. 싱글 파스틸 규정은 없고 연속식 써도 되고 뭐 다 사용할 수 있고 캐스크 규정도 되게 느슨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대만은 이제 처음부터 킹카 그룹이 각 잡고 우리 제대로 위스키 만들 테니까 도와주세요 해서 시작된 거와 다름없기 때문에 다 카발란 이외의 증류소는 생각을 못 한 거지 처음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굳이 규제가 빡빡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증류소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스카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떻게든 꼼수 펴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가 점점 생긴 거고 이쪽에서는 이제 아예 그룹사에서 각 잡고 투자하면서 제대로 된 거 만들겠다고 들이민 상황이니까 굳이 일부러 빡빡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에 가깝지. 대만도 보리를 사용하는 거 외에는 딱 특별히 규제가 있다는 거.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이제 우리가 워낙 증류기서부터 세팅을 했으니까 대충 알지. 대표적인 게 이제 불휘발분 2% 이하. 술 말고 이상한 거 2% 이하로, 그러니까 뭐 오크 가루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여기는 한국에서 위스키 규정도 무조건 몰트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몰트를 베이스로 해서 그레인을 만들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당화 때문에 그냥 몰트만 써서 만들든 어쨌든 몰트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섞어도 된다. 그 두 개를 섞어도 된다. 몰트하고 그레인 섞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마 위스키 비중도 따로 있을 텐데 그건 넘어가고, 첨가물 규정이 굉장히 느슨해. 한국 설탕도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뭐 산, 뭐 조미료, 주정 다 들어가도 돼. 비율만 맞춰주면 굉장히 느슨한 편이야. 한국이. 숙성도 1년. 아메리카보다는 빡빡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느슨한 편이지. 그래요. 그리고 소주는 또 규정이 또 달라. 소주 같은 경우는 소주는 보통은 이제 쌀을 우리가 이제 몰팅을 안 하고 다 도정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발화현미라는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당화를 시키려면 대부분은 이제 도정을 하기 때문에 발화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입국 뭐 누룩 넣어서 만드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누룩을 넣어도 된다라고 돼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누룩을 쓰는 순간 위스키라고 부를 수 없는 거지. 다른 나라에서는 위스키가 아니기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순수 쌀로 만들면 더더욱 뭐 어떻게든 해서 만들었어 해도 몰트가 안 들어갔는데 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트가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위스키야. 그러니까 이제 뭐 쭉 규정들을 봤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저만 얘기했잖아. 이거조차 안 규정이 없는 애들도 많아. 대표적인 게 인도야.
인도 위스키는 뭔지 알아? 당밀로 만들어도 위스키. 그러니까 럼 만들어 놓고 위스키라고 우겨도 위스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좋은 술은 네. 규정이 빡빡해야 된다. 바리에이션을 우리 이제 아까 법원 얘기했잖아. 법원은 캐스크는 고정이야. 무조건 무조건 세. ASB 써야 돼. 아메리칸 스탠다드 매너로 써야 되고. 대신에 이제 여기서 내가 변주를 좀 변주 줄 수 있는 거는 숙성 기간이랑 몇십일밖에 없는 거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파스틸로 하거나 칼럼 스틸로 하는 요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스크 영향이 한 80%라고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변주를 줄 수 있는 게 곡물 비율 그 다음에 증류기 요 정도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단조롭다고 얘기해서 요즘에 이제 캐스크 PC 제품도 나오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이 규제라는 거는 밑에 바닥을 걸러내기 위한 거야. 위해를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적급 품질을 걸러내기 그렇지. 위해서. 뭐든지 스카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규정은 되게 느슨하다는 게 주정 넣어도 된다니까. 주정은 말 그대로 뉴메이크 스피릿이요. 다단 증류기에 돌린 뉴메이크 스피릿을 소주에 넣어도 아니 그 위스키에 넣어도 된다는 게 애초에 숙성 1년 얘기했지만 주정 넣어도 돼요는 참 이게 무슨 모순이냐 이거.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뭐 주정 넣고 1년 숙성하면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겠지. 그래서 요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품질 논할 때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는 애들은 다 지금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야. 아까 내가 일본 업무용 위스키 얘기했잖아. 그게 뭐냐면 주로 이자카야 같은 데서 하이볼용으로 나가는 대용량 위스키거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니트로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다 섞어 먹으라고 만든 거니까. 그렇죠. 요즘 점점 없어지는 분위기긴 해. 네. 그래도 아직도 나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 있어. 그 우리 하이볼 캔 같은 거 보면 요즘도 가끔 나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 하이볼에 주정 넣는 거 말고 위스키 들어갔어야 했는데 일본산 있거든. 그게 뭐냐면 그 주정 섞은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위스키 규정은 아마 37도인가 35도인가 그럴 거야. 37도였나? 그러니까 물 타고 주정 타고 위스키 원액 타고 해서 나온 거를 수입해다가 하이볼을 만들면 위스키 100%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꼼수. 꼼수 막자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예전에 그 김창수볼 하이볼 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는 규정이 40도잖아. 네. 아마 40도가 아니라 40도 이하여도 위스키로 부를 수 있을 거야. 골든블루가 위스키니까. 그러니까 아마 20도, 10도여도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을 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꼼수인지 10도짜리 원액을 일본이나 어디는 물 미리 타서 갖고 오잖아. 그럼 하이볼에 위스키 100% 쓸 수 있다고. 10도짜리 하이볼을 만든다 치고 물을 해외에서 미리 타갖고 들어오면 한국에서 식품진공 위스키로 하고 그러면 위스키 100% 하이볼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도수 규정이 없잖아 한국은. 이거를 한국에서 정직하게 주정을 썼으면 주정을 썼다, 위스키를 썼으면 위스키를 썼다라고 만든 규정이 한국 제조업자한테 독이 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네요. 그냥 일본 가서 일본 규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 일본 뭐 이런 데 가갖고 블렌딩해서 물 타갖고 와서 갖고 와서 위스키 100% 썼어요. 그거 어떻게 검증할 거야? 그 나라 규정상 위스키라는데 당밀로 만든 럼인데. 갖고 와서 숙성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 갖고 와서 만들면 위스키인가요? 뭐냐면 소주를 왜 자꾸 그런 카테고리 넣으려는 거야. 소주는 조금 더 그러니까 소주 업체들이 됐든 정부가 됐든 단체가 됐든 생겨서 규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소주냐. 왜냐면 지금도 표기 안 하잖아 아무데나. 일품질로 증류기 못 썼는지 숙성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규정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20년 숙성했어요. 내가 물어볼까? 오크통 20년 풀로 숙성한 거야? 온기에 10년 있던 거 옮겨 담아서 10년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병에 안 써 있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오크 숙성 했겠지. 했겠죠. 근데 이제 아무 규제가 없으니까 소주가 너무 널널하고 규제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마음 먹고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야. 그렇네요. 그러니까 더 지금 소주가 커질라 그러면 지금 이제 그냥 위스키 대체품 이런 대체품 취급을 지금 받을 주종이 아니야. 요즘에 나오는 소주 맛있는 게 얼마나 많냐. 하다못해 사람들이 이제 초록병에서 화요 정도는 먹으면 좋은 소주 먹는구나가 이제 인지도가 쫙 생겨 있는데. 그렇죠. 근데 막 그 소주가 초록병이랑 똑같은 소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게 어떻게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뒤에 희석식이라고 써 있긴 하지. 근데 이제 자랑스럽게 우리가 증류식 소주라고 카테고리 만들어주고 붙이게끔 라벨 규정 이런 거를 해줘야 될 때가 아니냐. 오크 숙성했다 그러면 어떤 오크 했는지 그 오크 규정도 좀 만들고, 뭐 우리는 나무는 상관없다든가, 뭐 숙성 안 해도 소주라고 쓸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장벽을 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영상에서 그랬잖아.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니까. 필요하죠. 장벽을 높이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스카치 규정이 얼마나 빡빡해. 그래도 그 규정 맞춰서 술 다 만들고 있어. 그 규정 생겨서 이제 신생 증류소 안 생기냐? 아니잖아. 계속 생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소주가 나는 생겼으면 좋겠다. 소주의 그런 그러니까 지금 규정.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공유가 뭐냐, 증유기가 뭐냐, 뭐 태웠네 안 태웠네 이런 수많은 바리에이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소주는 이런 거야라고 좀 누가 정해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렇죠. 뭐 내가 뭐 업자는 아니니까. 근데 봤을 때 안타깝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이제 숙성 규정이 이제 증빙할 수 있는 숙성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 브랜디가 됐든 뭐 소주가 됐든 사실 누가 이거 맞음이라고 인증도장 확 찍어주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화요 XP는 위스키가 아니야. 소주지. 소주죠. 그러니까 그런 화요 XP 같은 술, 뭐 요번에 뭐 많잖아. 뭐 가무치, 뭐 화심주조, 뭐 그다음에 저기 스마트 브로리, 뭐 마하노크 뭐 이런 거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그냥 도매금으로 소주 딱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카테고리라던가 그런 규제, 자가 규제라도 정부에서 시키지 않아도 가이드라인 정도.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 위스키도 없잖아. 규정이 없어. 라벨 규정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스카치 룰을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제는 지금 있어도 상관없는 거거든. 제페니즈가 이제 막 만들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어차피 하겠다는 사람 계속 만들 텐데 늦게 이상한 만들었어요. 업체들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룰을 만들자는 거야. 최소한. 이렇게 장벽을 높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별로 어그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결국은 그거야. 소주 업체에서 위스키 규정에 맞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라이스 위스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소주 규정을 들이대서 소주로는 못 판다. 그러니까 소주는 무조건 네. 그러니까 위스키는 무조건 몰트가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소주는 절대 위스키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야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아까 막 미국 이런데 갖다 붙이면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억지로 붙이면은 억지로 붙이는데 쓸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레인 위스키 이렇게 부르지 말고 소주 그냥 그 소주는 자체로. 소주. 아니, 그레인 위스키라고 부를 건 보드카도 그레인 위스키냐? 보드카 숙성하면 그레인 위스키요? 보드카는 보드카로 즐겨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지 말고. 소주는 소주 그 자체로 즐기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제 독병도 하고 블렌딩도 하고 이제 소주 할 거 많다니까. 그쵸. 다만 이제 지금은 다 시스템이 없고 메이저 업체가 화요 정도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지. 소주도 이제 규제 정비하고 이제 품질 좀 높이고 하는 이제 소위 말 밑바닥을 쳐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또 주세랑 연관돼 갖고 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머리가 아플 뿐이지. 누군가 해주면 참 좋은데. 아무튼 뭐 중간중간에 설명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나는 술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 이제 소주 규정이나 위스키 규정 현업이 있는 사람은 의견도 다를 거야. 다르겠죠. 뭐 할 수 있는데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요는 뭐냐면 왜 이제 좋은 주종을 초록병이랑 위스키 따위로 지금 강제로 하향 조정해서 이제 불리기를 원하냐 이거지. 소주가 10,000원? 이런 인식이 일단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소주가 10,000원밖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증류식 소주가 10,000원 그러면 와 하겠지. 뭐 원소주도 그렇고 숙성 안 했으니까 세제 혜택도 있을 거고. 근데 정상적인 이제 술을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취향 찾는 거 귀찮아하거든. 늘 정답을 달라 그래. 난 고민하기 싫으니까 정답 빨리 내놔. 뭐가 맛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초록병이 팔리고 있는 거기도 하고. 잣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이제 초록병을 소주라는 타이틀을 빼고 딴 걸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정 희석주 이런 걸로. 아니 그냥 스피릿 드링크 같은 거지. 그게 맞잖아. 맞죠? 소주라고 하면 안 되지. 야 진짜 어떻게든 피해 안 주려고 희석식 소주라는 표현 자체가 참 그렇지. 그냥 보드카잖아. 소주로 불리면 소주가 울어요. 그러니까 전통 소주를 죽이는 거야 초록병이. 고유 문화를. 아니 뭐 고유 문화까지는 안 가도 새로운 주종을 개발 안 하는 거지. 아무튼 소주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에 그레인 증류소가 생겼으면 좋겠다. 난 아닐 거야. 누군가 만들어줘. 해줘. 해줘. 끝.